북한이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로 확인된다면 나흘 전 발사했던 순항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쐈다는 점에서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도 NSC 긴급회의를 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첫 소식 정다은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6분과 25분 한경남도 함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합참은 미사일이 고도 60km까지 치솟아 450km를 날았다고 했고, 일본 측은 자국 배타적 경계수역 바깥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이거나 에이테킴스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본은 즉각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2発発射いたしました。 미국의 공식 입장은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CNN 방송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발사체 종류가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으로 북한은 지난해 3월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합참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발표 시점도 일본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7시 9분에 속보를 전했지만 합참의 첫 발표는 7시 25분에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긴급 NSC를 소집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북한이 미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초기에 자주 보여왔던 이 도발과 보상의 게임을 다시 시작한 것 같다며 대응 수위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7시간 후죠. 이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에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덤덤했습니다. No, according to the Defense Department, it's business as usual. There's no new wrinkle in what they did. 미국을 떠보려는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지만 Obviously, we call on Pyongyang not to do things that would make things less stable on the peninsula. 북한은 3시간여 만에 다시 미사일로 도발했습니다. 이번엔 중국과 가까운 서해가 아니라 미국과 가까운 동해였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기존 게임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발이 계속 이어지면 미 행정부도 결정의 순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the pattern of testing ramps up, there's going to be more pressure to get tough, to say something, to do something, to go back to the UN, come up with some new sanctions.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위협을 경고했고 일본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을 맹비난한 반면 중국은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향후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둔 기싸움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워싱턴의 대북 불신이 상당해 마주 앉기까진 치열한 삿바 싸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강은하 기자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강 기자, 이 북한이 오늘 쏜 게 탄도 미사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군 당국이 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하는 건가요? 네, 일단 합참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역시 공식적으로는 이 북한 미사일이라고만 지칭을 했습니다. 한미 양국 모두 탄도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의 스가 총리만 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명확히 말을 했는데요. 이 한미 양국이 탄도미사일로 밝히지 못하는 건
이 북한이 어떻게 공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단정적으로 발표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가능성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 북한 공개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또 다른 이유는 만약에 진짜 탄도미사일일 경우인데요. 이 한미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가 2009년에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는 이 북한에 대해서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탄도를 인정하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이 추가 제재를 논의해야 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일요일에 이제 순항 미사일을 쐈다고 바로 어제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이제 곧바로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또 미사일을 쏜 건데요. 네. 이 도발 수위를 올리는 뭔가 이 북한이 계획이 서 있는 흐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이죠. 김여정 부부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봄날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잠설칠 일거리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 이 순항 미사일 도발을 단행했고요. 오늘은 탄도미사일 추정체 두 발을 쐈습니다. 김여정의 경고장대로 이 북한은 지금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좀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 오늘이 4.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라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위해서 좀 남측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일종의 경고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해에도 총선 하루 전이죠. 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요. 보수 야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총선에선 집권 여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이 계획이 있다면 탄도미사일 그 다음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핵실험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심각해지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2018년 봄을 내던지고 지금 무력 도발로 선회를 했죠. 사실 이 수위 점점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이 바로 다음 달 15일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의 도발로 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북한은 2017년 9월 이 6차 핵실험 이후에 이 핵실험을 중단한 상황이죠. 추가 핵실험 파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건 이 임기 내내 이 남북관계에 공을 들여온 청와대로서는 임기 5년 차에 지금 이 상황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쿄 올림픽 등을 좀 계기로 삼아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를 좀 희망했던 청와대, 사실 이런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와대는요, 오전에 NSC 상임위를 열고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염두한 듯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감이 아닌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일 열릴 이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의 연설도요,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해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이 일정을 고려해서 도발을 단행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북미 정상이 3번이나 만났는데 또 제자리인 건지 좀 답답한 마음도 드네요. 지금까지 강은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